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등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민주당 이용섭, 김영록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장위국 후보와 고석규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부동층이 40~50%에 달해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장 후보들로부터 광주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연속 대담. 오늘은 정의당 나경채 후보가 출연합니다. 광주 지역 생활정보지인 사랑방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 부당해고 등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루 앞두고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층이 30%대에 이르긴 하지만 야당 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서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60.7%의 지지도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2.2%, 정의당 나경채 3%, 민중당 윤민호 후보 2.5%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남성과 여성은 물론 전 연령층에서 야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17.3%, 모르겠다는 응답도 14.3%에 달했지만 현 추세라면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강세입니다.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김영록 후보 53.7%, 바른미래당 박매호 1.5%, 민주평화당 민영삼 4.9%, 정의당 노형태 2.7%, 민중당 이성수 2.2%였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야당 후보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 16.6%, 모르겠다 18.3% 등 부동층 비율이 34.9%에 달하지만 역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시도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의 향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남 교육감은 고석규 후보가, 광주시 교육감은 장희국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고석규 후보가 24.1%로 가장 높았고 장서궁 후보가 15.9%로 2위, 오인성 후보는 11.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2위 후보 간 격차는 8.2%포인트로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도 비슷한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해 선거일까지 부동층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전에서는 장희국 후보가 28.5%로 이정선 후보 15.8%를 12.7%포인트 앞섰고 최영태 후보는 11.7%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층의 향방이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장희국 후보가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등 방송 3사가 칸타퍼블릭과 한국리서치 등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남녀 1,600명을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가 마련한 토론회에는 이정선, 장희국, 최영태 후보가 참석해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해 지방선거 당일 모의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를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우선 공약으로 청년 사회상속제를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 말에 장성에 있는 함동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베르나 승용차 안에 두 모녀의 시신이 안타깝게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모녀가 그 승용차 안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날은 조선대학교 1학년 2학기 등록금 마감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곳이 장성이었습니다. 네. 등록금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광주의 청년들의 아픔을 보고 이 청년 사회상속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광주 정신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자신들의 인생을 청춘이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채색밖에 펼쳐져 있지 않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사회상속제도는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기초자산 형성을 우리 도시, 광주가 함께 도와주겠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 부모가 없더라도 광주시가 인생을 개척하는 청년들에게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청년 사회상속제도를 중요 정책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청년 사회 상속을 위해서는 매년 1,1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광주시의 청년 예산은 약 15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전체 광주시 가용 예산의 5% 정도를 청춘 예산이라고 편성하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면 약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중 절반 정도를 청년 사회상속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청년 사회상속제도를 전국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총 5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들은 61만 명 정도 추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0만 원 정도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광주시가 시범 실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공약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민선 6기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 네. 저는 이것을 완성하고 보다 확산시키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빅그린 산단에서 연 자동차 10만 대 그리고 1만 2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이 자동차 합작회사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표되었죠. 네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우리 시의 전략 산업인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경제 자유구역과 같이 외국 법인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사회협약형 일자리 모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후보의 출마를 두고 시장 당선보다는 정당의 득표율을 올리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서 나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의 기초의원 후보들 또 시의원 후보들 모두 당선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동반 당선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18개 분야에 389개 세부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네. 네. 183페이지에 담아서 광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정책 공약을 충실하게 발표했습니다. 광주의 어려운 일자리와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광주의 공기가 안 좋은 날이면 무등산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광주 어디에서든 무등산 끝자락이 선명하게 보이는 도시는 상상이 불가능한 것인지 광프리카라고 시민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덥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또 대중교통 문제, 중앙일곡, 중해공원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네. 충실하게 담았고 이 정책을 실현시킬 기회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간이 30초가량 남았습니다. 유권자에게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시대를 힘있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 정치입니다. 저는 광주 정치를 바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을 주목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의 대표 생활정보지인 사랑방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면서 지난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원들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7살 김광수 씨는 14년째 매일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 시내 250여 곳의 배포대에 사랑방 신문을 배달합니다. 오전 중에 배포를 끝내라는 회사 지시에 쉬거나 아침 식사를 하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엿새를 꼬박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140만 원.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를 제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배포할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추려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저희가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게 부직있습니다. 회사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위치지만 이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가장 나쁜 비정규직이라 불리며 일하던 이들 20여 명은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약속하던 지난해 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린 건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측은 노조 결성을 주도한 손평길 씨를 도급계약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손 씨가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며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시키게 했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판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교섭 면담 때 중노위 결정을 따르겠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헌신장처럼 저버리고 지금 저희들하고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노조를 만들어도 회사 측이 교섭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를 해고하며 탄압하자 노조원들은 지난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 요구를 무시하고 이러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노조 탄압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사랑방 CNS에 접촉했지만 회사 측은 취재에 응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집주인 77살 이모 씨와 41살 전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새어나온 LPG 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3회 선충일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10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